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조윤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겹주름 총정리 두 번째 케이스 편입니다. 총정리 1편을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메모법 케이스인데요. 이전에 수술한 적이 없는 첫 번째 수술 케이스입니다.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케이스들인데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니까 내 눈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눈꺼풀 피부가 이와 같이 처져 있는데요. 주 메인 쌍꺼풀이 없어서 여러 개의 약한 주름들이 있는 상태로 오신 분입니다. 매몰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의 주 쌍꺼풀을 잡아 주었고 겹주름이 저절로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피부 처짐이 심해지면서 약한 곳에 이와 같이 주름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이 주름 위치 말고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새로운 쌍꺼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쌍꺼풀 라인이 단단하게 잡히면서 처진 피부가 올라가면서 겹주름이 저절로 해결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눈꺼풀 피부 처짐, 겹주름, 눈꺼풀 꺼짐까지 같이 동반된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매혹법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인아웃 라인 정도로 라인을 잡았고 쌍꺼풀 라인이 잡힘과 동시에 겹주름, 꺼짐, 피부 처짐이 동시에 해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겹주름이 심해지고 졸려 보이는 인상이 있어서 오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그냥 쌍꺼풀 매혹법을 시행했고 메인 쌍꺼풀이 잡히면서 나머지 겹주름들이 사라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눈꺼풀 피부 처짐이 생기면서 피부 처짐을 속눈썹으로 받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부는 아래로 처지는데 밑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약한 곳에 주름이 생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에 인위적인 쌍꺼풀을 이렇게 잡아주었고요. 그로 인해서 처진 피부가 좋아지면서 겹주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눈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메모법을 통해서 겹주름을 해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수술 매몰법 케이스인데요. 재수술 중에서도 비교적 난이도가 좀 낮은 비교적 쉬운 케이스들로 모아봤습니다. 주로 쌍꺼풀을 예전에 했었는데 라인이 풀려서 겹주름이 생긴 사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4년 전에 매몰 쌍꺼풀을 한번 했었고요. 서서히 좌측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겹주름이 발생하신 분입니다. 라인이 약해진 게 원인이기 때문에 매몰법으로 쌍꺼풀을 다시 한번 잡아주면서 라인의 강도를 보강하면서 겹주름이 저절로 좋아졌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부분 절개법을 한번 했던 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양쪽이 서서히 풀리면서 겹주름이 발생하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몰법으로 양쪽을 새로 교정을 해주었고요. 겹주름이 저절로 좋아졌습니다. 이분은 7년 전에 절개 쌍꺼풀 수술을 했던 분인데요. 우측 라인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조금 깊은 겹주름이 발생하고 눈뜨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눈뜨기가 불편해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눈썹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라인이 약해진 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매몰법을 통해서 라인을 보강해 주었고 저절로 눈뜨기가 편해지면서 눈썹 위치도 편안한 위치로 아래로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9년 전에 매몰 쌍꺼풀 수술을 한번 했던 분인데요. 좌측이 이렇게 좀 풀리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발생했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쌍꺼풀을 새로 한번 매몰법을 통해서 라인을 보강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10년 전 그리고 7년 전 총 2차례에 걸쳐서 매몰 쌍꺼풀을 했던 분인데요. 오른쪽이 다시 이렇게 좀 풀리면서 겹주름이 조금 심해 보이게 발생하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인의 강도를 보강해 주면서 겹주름이 좋아졌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예전에 했는데 풀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겹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겹주름도 꽤 약간 진해 보이게 강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쌍꺼풀 라인을 새로 한번 잡아줌으로써 강도를 보완함으로써 겹주름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단순한 케이스가 아니고 어느 정도 복잡성을 가진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로서 매몰법으로서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이분은 겹쌍꺼풀이 굉장히 심해서 방문하신 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해 보입니다. 이분도 매혹법 쌍꺼풀 수술을 시행했고요.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겹주름이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었고 하나의 쌍꺼풀로서 정리가 잘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측만 수술하신 분인데요. 우측에 겹주름이 이렇게 있으면서 눈뜨기가 상당히 불편해 하셨던 분입니다. 우측이 좌측에 비해서 조금 더 눈이 좀 졸려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모법 쌍꺼풀 수술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눈매 교정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좌측 라인과 거의 비슷하게 교정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우측이 이전에 또렷하지 않았다면 수술 후에는 또렷해진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우측이 좌측에 비해서 상당히 겹주름과 눈꺼풀 꺼짐이 심했던 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좌측은 일반적인 눈인데 비해서 우측은 많이 꺼져 있고 라인도 희미하게 여러 개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라인의 높이를 조금 달리해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우측의 라인을 좀 더 낮게 잡아서 눈을 떴을 때 가능한 한 라인 높이가 비슷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수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라인의 형태 차이는 있지만 수술 후에 대략적으로 라인 높이는 어느 정도 잘 맞춰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눈이 졸려 보이고 겹주름이 있어서 오신 분입니다. 라인을 얇게 원하셔서 메모법 쌍꺼풀 수술로 눈매 교정과 함께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에 눈이 또렷해지고 라인이 하나로 잘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눈꺼풀 꺼짐, 겹주름이 심해서 오신 분인데요. 절개는 가능하면 원하지 않으셨고 간단하게 교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메모법으로 주된 라인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라인이 하나의 선으로 잘 정리가 되었고요. 겹주름이 어느 정도 잘 해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겹주름의 정도가 중등도 이상 어느 정도 복잡성을 띈다 하더라도 케이스를 잘 선별해서 메모법을 시행한다면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등도 이상의 심한 겹주름 케이스입니다. 메모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내렸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절개법으로 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분은 13년 전에 메모법 쌍꺼풀 수술을 했던 분이고요. 좌측이 이렇게 라인이 풀리면서 겹주름이 많이 발생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라인을 실제적으로 다시 잡아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라인이 잘 안 잡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절개 방식을 시행했고요. 라인을 이전보다 좀 높이면서 양측 모두 새롭게 잡아주었습니다. 눈매 교정과 안화지방 재배치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잘 교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총 2번 절개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였던 분인데요. 11년 전 그리고 9년 전에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이렇게 희미하게 잡히고 겹주름이 생기고 눈꺼풀 꺼짐까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상태를 보시면 라인을 굳이 잡아보지 않더라도 메모법으로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절개 쌍꺼풀 수술을 시행했고요. 눈매 교정도 다시 한번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화지방은 이전 수술 때 거의 제거를 한 상태라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재배치는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꺼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세 지방 이식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라인이 또렷하게 잡히고 겹주름, 눈꺼풀 꺼짐이 동시에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5년 전에 메모법 쌍꺼풀 수술을 한번 시행했던 분인데요. 상태가 그냥 보기에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좌측이 많이 심해 보이죠. 당연히 시뮬레이션 해보면 쌍꺼풀 라인을 잡아보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개법을 해야만 했던 케이스고요. 절개 쌍꺼풀 수술 및 눈매 교정을 시행했던 분입니다. 안화지방 재배치도 동시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인이 낮아지면서 겹주름이 해결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눈이 또렷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9년 전에 절개 쌍꺼풀 수술을 한번 했던 분인데요. 이후 풀림이 생기면서 이렇게 눈이 전체적으로 졸려 보이고 라인이 두꺼워 보이는 소세지 양상을 보였던 분입니다. 이전의 라인 그대로 라인을 새로 한번 잡으면 소세지 양상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강제적으로 좀 낮추면서 새로 절개 쌍꺼풀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라인은 이전 라인보다 대략 한 2mm 정도 낮추어 주었고요. 안화지방 재배치도 동시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라인이 낮아지면서 소시지 느낌이 좋아졌고요. 겹주름도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눈이 또렷해 보입니다. 이분은 1년 전에 절개 쌍꺼풀 수술을 시행했던 분인데요. 하지만 라인이 두꺼워서 소시지 같이 보이고요. 라인의 앞머리, 특히 이 부분이 두꺼워서 매끈하지 못하고 꺾여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눈꺼풀 꺼짐 증상도 중등도 이상 비교적 심하게 보이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라인을 일부 낮추면서 새로 절개 쌍꺼풀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안화지방 재배치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에는 라인이 이렇게 앞머리 부위가 잘 낮춰졌고요. 라인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두께가 증가하는 매끄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겹주름도 거의 사라졌고요. 눈꺼풀 꺼짐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분은 안검하수 증상이 중등도 이상 심하게 있던 분입니다. 안검하수가 있으면 겹주름이 발생하고 눈꺼풀 꺼짐도 심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절개 방식으로 안검하수 교정술, 즉 눈매 교정을 시행하였고요. 동시에 안화지방 재배치 그리고 미세지방 이식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눈이 또렷해지면서 겹주름의 상당 부분이 좋아졌고요. 눈꺼풀 꺼짐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절개 쌍꺼풀 수술을 한 차례 했던 분인데요. 우측 라인이 풀리면서 겹쌍꺼풀이 짙게 발생하였던 분입니다. 당연히 절개 재수술을 시행하였고요. 안화지방은 거의 이미 제거된 상태라서 재배치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라인을 높이면서 새롭게 잡아주었고요. 겹주름이 있던 유착 부위를 잘 풀어주었습니다. 수술 후에 라인이 높아지면서 인아웃 라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겹주름은 잘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겹주름이 중등도 이상 심하게 있던 분입니다. 9년 전에 절개 쌍꺼풀 수술을 한 차례 시행했던 분입니다. 수술 직후부터 좌측에 겹주름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졸려 보이고 라인이 제대로 안 잡히면서 겹주름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절개 재수술을 통해서 라인을 한 1mm 정도 낮추면서 새로 한번 교정을 하였고요. 눈매 교정도 동시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기존 겹주름이 있던 유착 부위는 잘 풀어주었습니다. 수술 후에 라인이 하나로서 잘 정리되었고요. 겹주름이 잘 해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개 방식의 교정은 메모법만으로는 힘든 경우 혹은 겹주름이 상당히 심한 경우에 있어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다양한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겹주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소개해드린 케이스들 중에 하나 정도는 비슷한 사례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케이스를 참조해서 수술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최소의 수술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조영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